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리플 소송의 새로운 변수, 판사의 빡침. 네, 이걸로 한번 이번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진이가 생각보다 많이 컸습니다. 리플에게서 받아야 됐던 내부 문서를 이제 SEC가 받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SEC는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판사한테 나름대로 이제 전략이 신속하게 이제 재판을 시작할 생각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딸랑딸랑한 이런 전략들이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리플사의 문건 확보에 실패를 하고 났더니 어쩔 수 없이 기간 연장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Judge Nap is losing patient. 판사의 참을성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SEC가 이 2달을 더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조사가 부족한 상태라는 걸 스스로 이제 이미 인식을 했고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충수를 둔 이유가 뭘까요? 리플 소송을 준비하는데 대충 2.5년이 있었고 그리고 2달을 더 준다고 해서 여기서 더 많은 뭔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다른 기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리플사는 SEC가 소송 준비를 하는데 이미 시간이 충분했고 리플사는 최대한 빠른 서머리 저지먼트, 약식 판결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소 전에 선행조사 2.5년 그리고 소송 반년 이거 소요된 거 판사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60일을 더 연장을 원한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 SEC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을 왜 다시 요청을 했는지 이제부터 그 구구절절한 이유를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날 문서요. 앞부분은 요식행위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리플은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이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들도 그냥 빨리 약식으로 판결을 받아서 끝냈으면 하니까 우리가 일정을 늘려달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반대할 거다라고 SEC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EC 우리가 일정을 늘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모션 프랙티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동을 모션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플이랑 SEC 둘 다 법원에서 끝장을 보려고 최대한 시간을 썼다라는 얘기를 일단 쓰고 있어요. 즉 이게 뭐냐, 판사님 우리는 대충 이렇게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종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중간에 판사를 세만드는 게 아니라 세대게 하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판사님의 결정을 진짜 전적으로 존중하고 기다리려고 한다는 내용을 적어놓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바짝 엎드렸을까, 그죠? 자, 디스커버리라는 단어도 여기 보면 자주 나오는데 한번 알아둘게요. 고장이 잘 나는 디스커버리, 이게 아니라 선행 자료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송 전에 이제 당사자 및 관계자들한테 사실 및 이야기를 들어서 정보를 기록해두고 소송 전에 최대한 미리 자료 조사를 해두는 것을 어떻게 보면 디스커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막상 소송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 초기에 제기했던 문제보다 더 많은 자료 준비 그리고 이외의 것들이 또 주장이 되었다라고 적어놨고 그 밑에 보면 이런 자료 문서 번호 이런 거 적어놨는데 다 넘버링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즉 뭐냐,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되거나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소환당 발부 이런 것들이 생기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딱 봐도 판사한테 미안해서요. 판사는 일단 일정을 늘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눈썹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이게 태도가 이거죠. 판사님 거기 보시면 제가 문서 번호랑 이런 거 적어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하하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플한테 로비 문서 관련돼서 전달해달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세상에 6월 2일 날 준 거 있죠? 이런 내용도 있어요. SEC가 소송에 불리함을 느낀 부분이 여기서 보면 이제 로비, 특히 CFTC 관련된 직간접적인 부분, 로비가 불편한지 여기에 대해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했고 이게 6월 2일 날 전달이 되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얘들도 딱히 이걸 갖다 그렇게 볼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냥 단순히 경고성이에요. 로비 작작해라 정도, 그죠? 이걸 판사에 판결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적혀있어요. 리플이랑 SEC 모두 재판을 최대한 약식으로 받아내려고 우리가 진짜 1등을 정말 아껴서 짠 거 판사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도 빨리 하고 싶긴 한데 판사님께서 우리 자료 요청을 막았기 때문에 막은 만큼 일정을 추가로 오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리플사 말고 이제 개인으로 이제 재판을 더 이어나갈 의지가 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Individual defense will continue by agreement. 그죠?
네,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리고 과거 판사 판례에서도 보면은 피고가 요청하고 승낙하면은 최고 120일간의 추가 자료 요청이 수행되었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가적인 날짜 요청이 거절이 되면 SEC는 리플이 아니라 개별 크리스 라슨이랑 그리고 갈링 씨한테 계속할 생각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요청을 하고 있죠.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그죠? 자, 강아지 허리가 길기 때문에 이름이 리무지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볼게요. 법원은 상대편이 일부러 지지부진하게 악용한 게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려달라는 변호사한테 일반적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늘려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그죠? 밑에 보시면 또 이제 진짜 시일이 급하긴 한 것 같아요. 법원이 여태껏 고려해야 되는 5가지 요소를 줄줄이 읊고 있어요. 판사님이 혹시라도 깜빡하셨을까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이건 진짜 제가 봐도 정말 마이너스예요, 그죠? 네, 볼 거 없어요. 그냥 판사를 살짝 빡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번 내용은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SEC는 정말 열심히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worked diligently,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안 늘려지면 다들 편견을 가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솔직히 변호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며 기간 안 늘려주면 이제 여론의 질타, 편견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진짜 어의 상실을 넘어서 어의 가출이죠, 그죠? 이 정도면 진짜 판사랑 한판 싸우겠다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 하나씩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판사님이 늘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SEC는 이미 자료 시작을 해버렸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Discovery already conducted라고 돼 있어요. 이거 참 어쩌죠?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개판입니다. SEC는 이미 자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60건의 소환장을 보내놨고 2주 동안 리플한테 협조 공문까지도 날렸고 리플에서 문서가 도착하기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다. 그리고 리플의 이전 법적 이제 기록들을 수만 페이지를 검토 중인데 특히 분쟁을 해결하려고 당사자들이랑 정기적으로 만나기까지 했고 그리고 8건의 추가 증언을 우리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판사님이 해줄 줄 알고 우리는 이미 날짜 늘려줄 줄 알고 우리는 이미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거 뭐 짜장면 배달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가요. 뭐 이거는 거의 뭐 만국 공통인 것 같은데 미국 SEC도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Additional Discovery Sought 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하려고 하는 8개의 추가 사실 진술이 이미 완료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문서도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걸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아직 리플에 대한 문서 제작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늘려주실 거죠? 이런 내용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어요. 언제 끝날까요,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각주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SEC가 리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리플은 이더리움 재단 쪽에서 문서를 또 하나 받아야 될 게 있다고 자, 이제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리플이 아마도 EEA 이더리움 재단에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겠죠, 그죠? 이더리움 재단에다가 소환장을 이제 과거에 발행을 했는데 이게 4월 1일이에요. SEC가 리플에게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리플만이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랑도 연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도 소환 중이다라는 새로운 사실이 여기에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언제 완성이 될 것이냐, 6월 16일 날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역시 이런 거 보면 꼼꼼히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결국 이더 재단도 소환 중이라서 6월 16일 날 리플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그걸 또 취합해서 SEC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추가 증언도 6개인데 증언 수에 비례해서 기간이 길어진 건 정당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리플은 특히나 복잡해서 8년이 걸리는데 금액은 20억 달러에 가깝고 이거에 대해서 연방 증권법이 허용된 부분인지를 하나하나 잡고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 짓고 싶다. 네, 응원하지만 이걸 갖다가 시간이 없으면 3년을 준비를 했는데 60일 더 추가한다고 여기 마무리가 될까요? 아무튼 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증언은 증언이고 사실 기록 정리는 정리예요. 따로따로요.
증언은 증언이고 두 개를 갖다 교묘히 섞었어요. 둘 다 같이 해버리고 싶다는 건데, 그죠? 사실 정리 타겟, 요거는 3년이 걸려도 부족한데, 그 외에 이제 증언. 이 증언은 또 굉장히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60일까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갖다가 믹스를 해서 판사한테 60일이라는 최대 날짜를 갖다 그냥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찍은 거라 재탕을 좀 하겠습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뭐냐? 뒤에 긴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영양가 없는 이야기라 그냥 잘라버렸고, 리플이랑 SEC랑 미팅도 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들도 찔린 거예요. 그죠? 3년이 걸렸는데 염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예상치 못했다 우리는. 그죠? 네 번째, avoidable delay. 이것도 좀 웃긴 내용이에요. 지연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 이게 뭐냐? 리플의 가격 변동을 주도하는 MM팀이 있는데 걔들이 GSR이에요. 얘들한테 소환장을 날렸는데 얘들이 안 왔다. 얘들 우리한테 진짜 치명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 왔다 라는 내용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냐? 이 내용이 다 뭐냐? SEC는 열심히 자료 조사를 했는데 외부가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직 현직 조사도 하려고 그랬는데 리플이 회사 컴이 아니라서 개인 컴퓨터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협조 불가. 이런 것도 나쁜 놈들 아니냐. 네, 아무튼 뭐 네, 그냥 징징 수준이라서 이건 판사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까지 왔는데도 왜 계속 1번 같죠? 이거는 진짜 문장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보시면은 60일만 늘려주시면 판사님께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판사님이 되신 거다라고 거의 협박 또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진짜 60일만 있으면 우리 SEC가 진짜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할 거고, 진짜 수십억 달러 이런 거 갑자기 3년 동안 조사 못한 거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지금 나오는 뉘앙스가 굉장히 이상해요. 뉘앙스가 이상하죠. 그죠? 이거를 저도 느낄 수 있는데 판사가 과연 느낄 수 없을까? SEC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리플 때려눕힐 증거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판사가 나쁜 놈이네. 판사가 날짜 좀 늘려주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진짜 풀퍼를 쓸 수 있는데 안 늘려주면 우리가 필살기를 못 쓰니까 판사 때문에 불리해지고, 이거 잘못하면 지겠네. 이걸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짓말 같아요. 저도 알겠는데 이걸 판사가 모를까요, 이거? 즉 뭐냐, 얘들 꾀에 판사가 넘어가 주느냐, 아니면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할 건지, 판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C의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60일, 2달이 우리는 필요하다. 됐고, 모르겠고, 60일. 안 주면은 판사 때문에 우리가 진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를 장장 7페이지에 걸쳐서 써놨습니다. 진짜 이 정도였나 싶네요. 그죠? SEC 직원이 옛날에 회사에서 회사 컴퓨터로 야동봤다는 기사 봤을 때 그냥 미친놈이 실수를 받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보면 머리가 시키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손가락이 기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그렇네요. 아무튼 네, 요 문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광고 시간. 자, 우리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매수 매도하기 굉장히 좋고, 요즘에 이제 뭐 업비트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튼 몰빵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서 제발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클릭하시면 저희 링크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스토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6월 2일 날 문서, 원래 어제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제가 다른 거 발표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리플 소송에서의 새로운 변수는 이제 판사의 빡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